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해간 이 고성국 TV 개국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있지만은 가장 큰 실책은 이 고성국 같은 사람을 그 지상파에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튜브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저 조금 전에 철렁했어요. 네. 문재인이가 제일 실수한 것이 고성국이를 감옥에 안 보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이 사실은 그 지금 보수 우파의 그 유튜브들이 정치 유튜브들이 여러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대개 그 종편 같은 데서 지상파에서 그 해설하시던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정치 해설하시던 네. 분들. 이거 다 잘랐거든요. 네. 다 나가서 유튜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뭐 아주 신나서 잘랐는지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 정권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실수를 그 사람들이 했는데 오늘 개국 5주년이라고 그래서 네. 이거 이게 문재인의 실패의 5주년이다. 내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국 TV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세계에서 사실은 이 정치 시사 유튜브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뭐 대표적인 그 정치 시사 정론 또 최고의 그 지성의 그 방송이 고성국 그 TV인데 유튜브인데 네. 이제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제가 5주년이니까 좀 제가 저 나름대로 좀 고성국 TV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른 유튜브에 대해서 이 고성국 유튜브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쌍방향입니다. 예. 역시 쌍방향이 이게 사실 유튜브의 특징인데 네. 유감스럽게도 이게 다른 유튜브를 보면 이게 쌍방향이 아니에요. 그냥 네. 일방적으로만 쭉 하고 말아요. 네. 네. 근데 이 쌍방향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또 용감해야 되고 그 댓글 보면 참 어떤 땐 이거 왜 쌍방향을 하게 닫아야지 그냥 뭐 욕하든지 말든지 안 들어야지 뭐 그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네. 이게 대단한 용기거든요. 이 쌍방향. 그래도 5주년 내내 이 쌍방향을 하신 거는 이 고성국 박사님의 아주 특별하신 그런 생각이다. 뭐 옛날에 그 라디오 하실 때도 특별히 그러시고 그러셨지만 거기서 방송하실 때도 그랬지만은 또 하나는 이 고성국 TV의 특징은 이 오프라인 네. 아미고 회원이 있잖아요. 네. 이 다른 방송 그거거든요. 그냥 뭐 구독자만 있을 뿐이지 네. 뭐 아미고라는 뭐 그런 특별한 그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보니까 이 고성국 TV의 고 박사님은 자주 지방에 내려가서 이 아미고 회원들을 만나더라고요. 네. 얼굴 맞대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저는 다른- 그게 너무 좋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게 고성국 TV만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다른 방송 뭐 그 유튜브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 유일하게 제가 아는 안에서는 이 고성국 TV만 있는 유일한 일이다. 네. 이거 참 대단히 이 중요한 일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연자가 다른 유튜브에 비해서 가장 많은 TV 유튜브가 이 고성국 TV인 것 같아요. 출연자가 네. 좀 많아요. 다른 데는 혼자 하거든요, 다. 안 그러면 뭐 심심하면 몇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데 네. 이 고성국 TV는 출연자가 많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유튜브인데 그것도 굉장히 특별하고 그래서 고성국 TV를 통해서 스타도 많이 탄생했어요. 네. 서정욱 같은 사람이 이게 고성국 TV가 낳은 유튜브 스타. 아닙니다. 서정욱은 벌써 스타였고요. 아니. 그래도 유튜브에 뭐 안 나가는 데가 없더만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고성국 TV로부터 이 스타가 된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 그다음에 이 고성국 TV가 새로운 용어도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어떤 영어요? 자유우파라는 말. 예. 유일하게 고성국 TV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좀 어색하더니 네. 그게 이제 정상적인 말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뭐 종북 주사파라는 말, 네. 뭐 저것들이라는 말, 저자들이라는 말. 아니 왜? 그다음에 아니 그래도 아무리 유튜브래도
그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제가 뭐 저자들이라고 그러고 저자들 뭐 저것들이라고 저것들까지는 그러고 괜찮거든요. 뭐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런 새로운 용어죠. 이제 만들어 내셨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어떤 그 개인에 대한 그런 그 비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종편이나 지상파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네. 아주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제가 고 박사한테 욕 안 먹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성질이 들어서 아니 그런 것 그건 같습니다. 뭐 관계없이 성질이 들어온 그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말씀을 하시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저러다 쓰러지지 고 박사 저러다 쓰러지지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아슬아슬해가지고 그 건강을 걱정을 많이 그런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든 또 하나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네. 고성국 TV가 생활 공동체를 상당히 강조하고 지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 무슨 뭐 갈비 네. 또 뭐 소개하고 무슨 뭐 지우갈비 말씀하시는군요. 꽃감도 소개하고 발효꽃감. 무슨 뭐 요새는 또 무슨 뭐 고로쇠도 소개하더만요. 예. 이래가지고 저 지역에 있는 뭐 고추장도 소개하고 네. 뭐 여러 지역에 있는 아미고 회원들 네. 또 사실 영세한 분들 아니에요. 특히 그 지난 3년간 팬데믹 때문에 그러네요. 정말 네. 다들 고생이 예, 심했어요. 이게 무슨 광고 하나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분들이 아닌데 그 상황이 네. 아닌데 네. 저도 고성국 TV 소개를 듣고 뭐 이것저것 사 먹어봤는데 굉장히 질이 괜찮아요. 그래서 야 이건 또 고성국 TV가 우리 사회에 이 공헌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공헌이다. 네. 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네. 난 그것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광고 아니냐 뭐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런 그 여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말로 혼자 고생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내기도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네, 서로 그럼요. 소개하고 네. 서로 상부상조하고 이러는 거는 고성국 유튜브만 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좋은 점이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5년밖에 안 됐지만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뭐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공헌을 했다. 네. 그 중에 뭐 가장 큰 공헌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권 교체한 거예요. 네. 약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예. 다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자유파 선배 원로님들하고 또 훌륭한 패널들하고 또 우리 아미고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이뤄낸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저 위원장님, 예. 저희가 이 말씀하신 대로 쌍방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댓글창에서 뭐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이 댓글창에 목사님하고 고 박사님 모자 쓰고 방송해달라고. 그렇습니까? 써주시겠어요? 그래 이제 뭐 목사님은 이거 쌍방향에 위원장님은 하얀색이 어울릴 것 같다고 아까 누가 그랬습니까? 추천하셨어요. 그렇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보세요 이게. 먹은 뒤 오 쓰겠습니다. 이게 뭐 모자 좋죠. 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약간 올리셔야지 얼굴이.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괜찮은지 모르겠네. 네. 야, 네. 아니 우리 스태프들이 다 이러네요. 네, 네, 네. 네, 오늘 뭐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니까 모자 쓰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고성국 TV를 쭉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난 한 5년간의 세월을 좀 간추려서 또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과거 또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교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두 가지만 좀 딱 포인트를 찍어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6년 전입니다. 우리가 집권당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는 거를 정말 속수무책으로 막아내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뭐 정말 완전히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쓰나미에 밀려가듯이 대선 지고 지방선거 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왜 제 질문입니다. 왜 우리 자유파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촛불 선동, 탄핵 이걸 왜 막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우선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자유파의 구심점은 국회였죠. 네, 국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무슨 뭐 밖에서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막는다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막았어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과 집권당이. 그리고 집권당이 막았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결정적인 책임은 물론 그 집권당에게 있죠. 김무성 일파의 집권당이 있지만은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으로서 방치했다면 방치했다고 그럴까? 네. 또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면 못했다고 그럴까? 네, 뭐 또 정치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그럴까?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 그 집권당 그때 새누리당이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맞지 않는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이 하필이면 당 대표가 됐어요. 그 김무성이라는 사람. 네, 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참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슨 뭐 여의도가 무슨 뭐 청와대 뭐 출장소냐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뭐 아바타냐 대통령이 네, 네. 시키는 대로 하느냐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집권당은요. 네, 집권당의 대표는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집권당의 총재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뭐 노무현 때 그거를 뭐 당정을 분리한다 뭐 이래 가지고서 네,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음,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그것 때문에 네. 혼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정권을 뺏기기도 하지 않았어요. 네, 또 그게 옳은 거냐? 음, 사실은 당정이 그 대통령과 당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중심제에서 더군다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건 이번에 우리가 마침 당대표 선거를 하는 때지만은 그 과거의 그 교훈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떻든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좀 이렇게 그 척이 졌었던데 그 무슨 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시간에 네, 그런 사람이 어쨌든 당대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공천 과정 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 석이 딱 모질랐어요. 네, 도장 들고 튀고 그러는 튀고 뭐 바람에, 예. 도장 들고 나르시아 뭐 이러고 그때 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160석, 170석 그때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그 공천 파동을 일으키니까 네, 한석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석을 지니까 그게 굉장한 문제가 생기더만요. 네, 국회의장을 뺏기는 거예요. 국회의장을 뺏기죠. 국회의장만 안 뺏겼어도 탄핵이 안 됐을는지도 몰라요. 네, 의사진행을 의사진행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때는 다 정신이 나갔죠. 의자들이. 네, 어떻게 아무리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밉다 하더라도 어떻게 탄핵을 결의를 합니까? 네, 다 미쳤지.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신적인 폐륜이죠. 정치적인 폐륜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도 참 이렇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자들이 아직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에서. 그렇죠. 예, 이거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네, 아직도 뭐 누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지자도 나오고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난 지금도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네, 어떻든 간에 그래가지고 어이없게도 무너졌죠.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느냐? 뭐 종북 좌파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네, 우리 당 사람들 보수정당 사람들에 의해서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 정치를 그래도 한다는 사람이 그러고요. 당을 깨고 나간 사람들이 다 삼선 사선 오선 사람들입니다. 아, 당시에 바른정당 만들 그럼요. 때. 예, 아니 박근혜를 탄핵을 하고 네, 당을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 다 네, 3선 이상의 중진들이 다 나갔어요. 네, 당으로부터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던 그렇죠. 자들이. 아니 저들만 당의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저희 애비 때부터 당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 네, 어떤 사람은 저희 애비 장인까지 하면은 십몇 선까지 한 집안이 그런 사람이 나간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다. 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는가? 내들 하는 얘기지만 네. 조그만큼의 정치적인 상상력만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그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을까? 그런 정도 몇 개월 후에 일어날 거를 상상을 못해요? 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생각을 해봤으면은 탄핵 못하죠. 네. 탄핵 못하죠. 근데 이 탄핵을 한 거거든요. 네. 그게 문해지요. 문해 집단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뇌가 없는 집단.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뭐 원내대표도 하고 있고 뭐 아직도 지금 우리 당의 지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아직도 정상화가 안 된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정권 교체는 하기는 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당에서 배출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양자였죠. 네. 물론 뭐 양자 좋은 양자를 데려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자죠. 네. 보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정말 돌아보기도 싫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 정말 막 지금 다시 화가 치밀고 또 막 아픈 대목들인데요.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그런 잘못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입니다.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모자가 별로 안 어울리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모자가 진짜 잘 어울린다고. 어울립니까? 뭐, 예, 네. 대한체육회장님 같으시다고. 저는 평생에 뭐 그런 감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권을 정말 어이없이 탈취당했어요. 저희 정상적으로는 갖다 절대 바쳤죠. 무슨 탈취입니까? 갖다 좌파가 바쳤어요. 정권 안 탈취 안 했어요. 갖다 바쳤어요. 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5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5년간의 투쟁 있잖아요. 네. 이거 물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5년간의 투쟁 끝에 승리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잘 싸워서 그런 거냐? 특히 아까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중심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 5년간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의 집권당, 당시에는 야당, 이 국민의힘이 진짜 잘 싸워서 이렇게 된 거냐?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 5년의 문재인 정권을 되돌아 보면은요. 네,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저게 탄핵을 당해야 될 만큼 실수를 많이 하고 비정상적인 정권이었거든요. 네,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정권이었거든요. 네,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일들을 문재인 정권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저거 문재인이야말로 탄핵시켜야 그렇죠. 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선거에서 100번 지난번 4.15 총선에서 100번 져야 되는 네, 3년 정당이거든요. 전. 예. 그렇죠. 야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뭐 미래통합당인지 뭐 자유한국당인지 이게 되는 거들. 아니 그 뭐 그때 그 후에 탄핵 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야 뭐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별 수 네. 없다 하더라도 네, 그 몇 년 지난 다음에 지난해 4.15 총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그 정권을 국회 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쫄딱망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 집권당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도 이만큼 정권 교체하는 건 기적적인 건데 그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는가? 당은 잘못했는데 국민들이에요. 자유파 시민들이에요. 네,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뭐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 더군다나 이 광화문에서 수십만 명, 뭐 수백 명이 모여서 이게 결국 이게 동력이 돼서 결국은 뭐 윤석열도 그런 것에 힘을 얻어 가지고 좌파하고 싸움을 그런 용기를 얻었겠죠.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 때 맞부딪힌 게 조국이지 않습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 이 조국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에 모였는데
수백만 명이 최고 그렇죠. 단군 이래로 제일 예. 많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조국하고 싸움에서 자기가 물러날 수 있습니까? 여론이 싸늘했어 봐요. 네. 못했죠. 네. 근데 윤석열 그때 검찰총장도 이 자유파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저렇게 모이고 그 열렬한 그런 지지를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나는 조국과 그 문재인 정부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에서도 싸움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결국은 오늘의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잘못했는데 네. 정당은 그때 야당이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 자유우파 시민들이 이게 정권을 차지하는 일을 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내가 가만히 보면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지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지금 정권 가져온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참. 뭐? 단일화 때문에 무슨 뭐 지금 정권 교체됐다고 그러는데 예.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앞장섰습니까? 이준석이가 그때 당대표인데 계속 방해만 했어요. 방해했죠. 예. 예? 우리 뭐 고종욱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뭐 저도 이 단일화 때문에 10만 명 서명을 3번을 했습니다. 네. 밖에서 네. 3번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때 이준석이랑 매번 뭐 방해나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단일화 해가지고서 어떤 정권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다 저들이 잘해가지고서 뭐 정권 교체 한 줄로 생각을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네. 사실 그때 수고한 사람들은 뭐 우리가 뭘 바랐겠습니까? 정권 교체만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바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만 네. 그러나 저들이 다 해서 한 것처럼 저들이 지금 설치고 저러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내 참 꼴도 아니어서 저들이 저게 무슨 몇 년 전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도 다 잊어버렸는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한 번도 누구 하나 그 광화문에서 고생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슨 고맙다든지 감사하든지 그런 말 없어요. 네. 네. 뭐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투쟁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 2019년 광화문 국민 대혁명이 있었고 네. 그 흐름 때문에 사실은 야, 이번에는 정말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겠구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졌어요. 지고 난 다음에 당을 김종인이가 이제 접수하다시피 했는데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광화문의 극우파들 때문에 총선거에서 졌다. 이 극우 유튜브들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이런 식으로 당시 그 국민의힘이 그 희생양을 삼아버렸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우리 자유파 시민들을 또 자유파 유튜브들을 말이죠. 그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이 고맙다는 얘기를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게 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자들이 하는 거를 보면 참 저걸 도와줘야 되는가 뭐 그 생각도 나긴 하지만 그래도 예. 뭐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뭐 별재간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들 정말 홧김에 야, 차라리 이럴 거면 신당하자는 얘기들을 한두 번씩 안 해보신 자유파 국민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끼리 모여서 신당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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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는 뭐 그 생각은 안 했습니다. 미워도 저거 고쳐 쓰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도 저게 우리 자식이다. 어? 저걸 고쳐야 그래도 어떤 자유우파가 정당이라는 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권력이라는 거는 정당을 통해서 지켜지는 거니까. 네. 그래도 뭐 저 신당이라는 건 사실은 뭐 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은 뭐 세 사람밖에 만들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사람밖에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밖에는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네, 안 됐잖아요. 네. 예. 그 이제 말씀 중에 우리 이제 광화문 국민혁명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젊은 시절에는 전문 시위꾼이셨잖아요.
그랬죠. 제가 가장 크게 시위를 한 거는 87년에 6월 항쟁. 예, 6월 민주화. 네네. 전문 시위꾼이셨어요. 네네. 그 전문 시위꾼의 관점에서 볼 때 네. 광화문 국민혁명과 오늘도 제가 광화문에 나갔다 네, 왔습니다만 네, 이 자유파 진영의 집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우선 좌파 예. 집회라는 거 보면 뭐 비교 굉장히- 한번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잖아요. 좌파들. 예. 축제 비슷하잖아요. 예. 그 돈만 있어서 그래요. 꼭 문화선전대가 나오죠. 예. 문화선전대가 그거 북에서 배운 거예요. 이 북한에도 예. 그 집단 농장 같은 데 가면은요. 네. 선전선동대가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강제노동 시키기 전에. 그렇죠. 예. 이 배웠어요. 이 이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근데 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좀 무슨 뭐 한다는 사람들은 또 좌파적인 성향이 많아요. 뭐 예술가들, 예술가들, 뭐. 가수나 뭐 그게 일종의 멋인 것 같아요. 그래야 무슨 뭔가 뭐 일종의 패션이죠. 의식이 있는 뭐 생각이 있는 무슨 뭐 예술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은 참 그 풍조가 들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우파는 군가 부르잖아요. 아, 아니면 찬송가 부르잖아요. 예.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찬송가 아. 들으시면. 찬송가는 교회에서 불러야죠. 그런 데서 부르면은 어떻든 거기 불교인도 있고 여러 다른 종 교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든 뭐 그런 걸 서슴없이 부르고 그러잖아요. 네. 물론 뭐 전광훈 목사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예. 뭐 무슨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거 하잖아요. 예. 예? 그것도 부르고 그러더만요. 위안가도 부르고 그러시는데 그건 상당히 진지적인데 최근에는 많이 진보됐어요. 진화됐습니까? 예, 진화됐어요. 아하, 우리 그 예. 우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툴러요. 예. 아직은 좀 서투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꼰대 냄새가 난다고 그럴까 뭐 좀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은 네. 같아요. 그거는 조금 좀 기왕에 우리가 이게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당분간은 언제까지 일는지 모르지만 저는 뭐 이 사태가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광화문을 서로 점령해 가지고서 좌우파가 주말마다 저렇게 하니 네. 저기 나라에 글쎄 생동감이 있어서 좋다고 그래야 되나 긍정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든 우리 사회의 갈등이 길에서 폭발한다는 거, 네. 길에서 부딪힌다는 거, 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어딘가 저게 저런 갈등, 저런 서로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을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주장들이 수용이 되는 수렴이 되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요. 그게 없는 예. 거잖아요 지금. 네. 그게 길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뭐 정광훈 목사님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서 할 수 있다. 네. 왜 길에 나와서 저러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사실 사회의 불행인데 언젠간 이게 끝나긴 끝나야 돼요. 그렇죠. 예, 끝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왕이면 자유우파가 집회를 하려고 하면 전문 이것도 기술이거든요. 예? 많이 모여가지고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당히 그 패션한 그런 시위를 좀 할 수 있도록 축제의 그런 시위가 좀 될 수 있도록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 전문가의 지도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성경 님이 고성국 TV 5주년 기념 축하 슈퍼챗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HW 심 님이 아미고에 들어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뭐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지금 마무리 시간이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1년 남았습니다. 총선을 이기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이게 같은 문제인데요. 총선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파가 뭘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그거 참 어려운 질문 하시네요. 그거 대답할 수 있으면 내가 대통령 됐지. 그런데 자,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지금 길을 찾고 정상화를 나라를 지금 바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네.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은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네. 이 성과가 잘 안 나거든요. 네. 지금 말만 있을 뿐이지 시장만 있을 뿐이지 이게 결과물이 없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 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반수가 돼야 윤석열 정부가 가려고는 이 개혁 정책이 실현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회에 지금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 이건 절대절명의 지금 이런 그 목표거든요. 이거 안 하면 네. 안 되거든요, 우리가.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를 지금 시작을 하고 지금 뽑히는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전당대회 하는 거를 지금 과정을 쭉 보면 지금은 조금 정리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래서 되겠는가 전당대회를 저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라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이제 그래도 저는 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든지 간에 이 전당대회만 아니라 우리가 입 다물고 이거 하나로 가야 된다. 이제 뭐 어떻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 꾹 참고 이거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 거다. 네. 방법이 없다. 지금은. 예? 이제 그걸 하나가 돼서 가야 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느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다. 네. 대통령을 뽑았으니. 그리고 다음번 총선이라는 건 결국은 대통령 얼굴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까지 무슨 당대표가 누구 되고 나는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당대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율이 50% 60%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 일이 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뭐 당대표가 무슨 뭐 정책을 내고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거냐. 네. 이거에 쭉 매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정책을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죠. 그래도 저는 지금 자중자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좌파기 때문에 예? 어떻든 좀 모질하지만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딱 마음을 모아서 좌파하고 일치단결해서 싸워야 된다. 이게. 네. 오늘 또 뭐 광화문에서 서울역 앞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세 단체가 각각 집회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참 걱정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같이 했어야 되는 거다. 네. 좌파와 싸움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부 좌파 정부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게 5년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네. 더군다나 총선에서 실패를 해 그럼 윤석열 정부는 좌절하는 거예요. 그거 끝이거든요. 그럼 정권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큰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앞을 내다보고 조금만한 불만이라든지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은 저는 그런 마음을 나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좌파가 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네. 저희들 편은 뭐든지 감싸잖아요. 윤미향이 감싸는 거 보세요. 조국이 감싸는 거 보세요. 이재명이 감싸는 거 보세요. 예. 우리 자유우파가 좌파들이 하는 그거에 10분의 1만 우리가 하더라도요. 네. 우리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됐으면 탄핵 사태도 없었죠.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이거 뭐 적에게 배울 것도 있잖아요. 잘하는 네. 거. 윤미향이를 글쎄 조국이를 글쎄 감싸잖아요. 네. 많이 알면서도 그거 뭐 어떻게 이재명이를 글쎄 감쌉니까? 예? 어떻게 지금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하잖아요. 저자들이 지금.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흔히 이제 당정분리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잠깐 하셨는데 당정분리를 이제 노무현 때 하는데 그때는 그 노무현 세력이 소수파였어요. 네. 다수파가 김대중 세력이었거든요. 그쵸. 이 김대중 세력은 노무현이가 대통령 후보 됐을 때도 후보 교체하자고 했던 세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이는 이 당이 아주 끔찍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당정 분리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망했죠. 그리고 정권 뺏기고. 그래서 마치 뭐 당정 분리가 정답인 것처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 구조를 얘기할 때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권력 구조가. 네. 그러니까 여야가 선거를 해서 경쟁을 하고 투쟁을 하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중심제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세력이 여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여당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대통령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가야 이 된다는 여권의 얘기죠. 질서가 재편돼야 제대로 여당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뭐 대통령한테 뭐 할 말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분리가 정당인 것처럼 아니 할 말을 누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 말을 하되 대통령 중심이라는 기본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저기 저 후보자 선거 운동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거기 무슨 문제가 돼요? 그리고 부통령이 상원의장 하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대통령의 바로 부하가 상원의장을 하잖아요. 글쎄요. 정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뭐 당정 분리가 어쩌고 뭐 마치 당이 대통령과 무슨 독립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운명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 후보고 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게 우리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네. 거예요. 당대표 선거하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 사람 해야 되는 거다 이거. 네. 방법이 없다. 네. 윤석열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순리다. 네. 거슬리면 안 된다. 네. 예,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게 전당대회도 좀 잘 치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당 내 야당이라 그런 말은 그거는 말이죠. 말이지만 그러면 안 되고 또 지금은 우리가 약자예요. 지금 네.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약자예요. 자유파가. 네. 지금도 좌파와 투쟁을 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야당이 다 해요. 지금 넘치게 해요. 네. 우리까지 할 까닭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 단결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성공하게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속으로 해야 될 얘기지만 바라는 바는 그만큼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잘 되게 우리가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네. 윤 대통령도 이런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조금 소통 같은 거라든지 네. 네? 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국민들의 마음을 좀 잘 살펴서 잘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이고 나는 뭐 잘못하는데 할 수 없이 지지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정말로 잘 정말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예.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아 우리 대통령 잘한다. 네. 이렇게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예. 대통령이 좀 그러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제발 이런저런 뭐 뒷얘기가 뭐 스캔들 같은 거 뒷얘기가 나오는 뭐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뒷얘기 이런 거 대통령과 대통령실 뭐 가족을 그런 일이 그런 말이 없어야 돼요. 네. 이거 다 이거 뒤로 그렇게 하면 네. 표 깎아 먹는 거고 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이게 무슨 뭐 망하는 게 어디서부터 망합니까? 내부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말씀 중에 김호진님의 슈퍼챗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 83만의 고성구 TV 구독자 15,000명의 아미고 회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저보고 물어보십니까? 고 박사님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지.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그거는 대통령과 잘 협의를 해서 네. 저는 이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대통령도 이 공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자기의 이름이 걸린 이 정권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예요. 네. 그까짓 거 자기 사람 심어서 뭐 할 겁니까? 다 자기 사람인데. 다 자기 사람이지. 그런 생각 딱 버리고 예. 어떻게 하면 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딱 삼고 공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좀 밉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길 수 있는 사람, 네. 성공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이번에 공천 잘못하면은 자기 사람 챙기다가 공천 잘못되면 자기 사람도 없지. 다 자기 사람이지 뭐. 네. 대통령이 그만 가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 사람이다. 네. 난 누구하고든지 같이 당원들이 뽑아주면 누구하든지 같이 내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딱 말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뭐 윤심 논란이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되기는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그런 일이 생긴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어떻든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 상황이고 나는 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마음을 딱 비우고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하는 길이니까 나라 살리기 위해서 공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이제 대통령의 마음 네. 그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심이라고 표현되지만 그전에는 박심 또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이심이 없었습니까? 있죠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심각하냐 덜 심각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다 논란이 됐고 또 그때마다 야당이 그거를 공격을 했고. 근데 그 문제는 예. 뭐냐면 윤심도 있고 박심도 다 있는데 네. 그거를 차용해 가지고 네. 이용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예 이게. 위원장님 그게 문제예요. 예? 호가호위하는 거. 호가호위하는 거. 예. 이게 문제거든요. 네. 지금도 뭐 윤심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윤심을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 어떤 사람이 나는 아직까지도 뭐 대통령의 뜻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대통령 뜻에 벗어난 적이 없다고 이런 말을 지가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고얀 놈이에요, 그는. 이런 사람이 지금 당을 망치고 대통령을 망치는 거.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건 대통령을 망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호가호위하는 자들 있잖아요. 이거. 예. 그건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을 몰려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눈 똑바로 뜨고 어떤 놈이 호가호위하는가 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네. 박 대통령 때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보고 누님 그러던 분이 있었어요. 아. 뭐 국회에서도 그 대통령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가는데 누님 저기 있습니다 막 이러고 저기서 소리 지르고 그러던 국회의원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내가 그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네. 당신 정말로 그렇게 가까우냐 했더니 아니 나는 만나본 적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 호가호이지. 근데 모든 사람들 다 깜빡 속은 거예요. 네? 깜빡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도 눈을 딱 부릅뜨고 어떤 사람이 저 호가호위를 하느냐, 윤심을 네. 차용하느냐, 네. 윤심을 지가 언제 독차지를 하느냐, 예. 이런 사람이 누군가라는 걸 딱 봐서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따끔하게 경고도 하고, 나는 이거 윤심을 호가호위하는 사람은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아주 재미있는 댓글을 한 분이 올리셔서 제가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옳은 말씀 정확한 시각으로 쓴소리 달인 임명진 목사님 해놓고 점점 변해가는 듯한 고 박사님께도 쓴소리 아끼지 마세요. 그러셨습니다. 저한테도 좀 쓴소리 해주시죠. 쓴소리 하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쓴소리는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예. 네? 이제 고 박사님한테야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접 얘기도 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여당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방법이 있고 네. 야당이 야당으로서 쓴소리하는 방법이 있고 네. 쓴소리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저는 이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상당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야당인 사람이 대통령한테 여당인 사람이 여당에 속한 사람이 대통령한테 야당 사람이 허드시하면 안 돼요. 네. 쓴소리를.
예? 여당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야당은 야당답게 쓴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게 다 쓴소리 예,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뭐 저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는 것 같아요. 쓴소리. 예,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쓴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야단 맞습니다. 아니 그거 늘 야단 맞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시간이 예. 다 돼서 예. 모자 한 번 더 써달라고 그러시는데. 모자를 이거 자꾸 쓰라고 그러네.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지. 네, 네. 아니 저는 뭐 별로 어울리지 않나 봐요. 왜요, 말이야. 위원장님 모자는 뭐 이 아까 체육회장, 네. 뭐 교장 선생님, 예. 그리고 진짜 모자 모델이라고들 다들 그러시네요. 글쎄 뭐 어떤 모자 회사에서 모델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구만. 용돈도 없는데. 네. 예, 예, 오늘 이 고성구 TV 개국 5주년을 맞아서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 요청하는 대로 모자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성구 TV와 함께 앞으로도 우리 임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 자유파 원로 선배님들 또 훌륭한 패널들과 함께 또 바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굳건히 바로 반듯하게 세우고 좌파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는 그날까지 함께 여러분과 달려 나가겠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고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여러분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